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젊은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취업 사이트에 한국 기업 채용 공고만 검색하는 일본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으로 가서 지진과 방사능, 추위에서 탈출하자가 일상대화가 됐어요. 도쿄의 직장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한국 원룸에서 살아도 일본 도쿄보다 낫다가 유행어가 됐습니다. 일본의 아파트는 지진에 대비해 가볍게 지어져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난방비도 비싸서 추위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최근 NHK 보도에 따르면 겨울철 급격한 온도차로 인한 열쇼크로 매년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현실이에요. 월급의 절반은 월세로 나가고 나머지로는 생활비도 겨우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여기 한 일본 여성이 이런 충격적인 일본의 실태를 피해 한국에서 새 삶을 찾은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미입니다. 도쿄 출신 32살 일본 여성이에요. 3년 전부터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세요. 왜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왔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는 3년 전 도쿄의 추운 겨울날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일본 무역회사에서 5년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삶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자정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월세가 비싼 도쿄에서 제가 살 수 있는 곳은 9평 원룸뿐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외출할 때는 항상 히터를 꺼두었거든요. 히터를 켜고 오들오들 떨며 기다렸지만 방은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일본 주택의 단열은 생각보다 취약해서 난방을 해도 열이 금방 빠져나가거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일본 주택 대부분은 지진에 대비해 가볍게 지어진 탓에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보는데 친구 미카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사토미, 뉴스 봤어? 작년 겨울 난방비 때문에 난방을 못 틀어서 돌아가신 노인분들이 1000명이 넘는데. 그리고 오늘 홋카이도 근처에서 또 지진이 있었대. 진도 5.8이래.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문득 미래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도 나이 들어서 이렇게 추위에 떨며 살게 될까? 또 언제 큰 지진이 올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실제로 저희 가족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도쿄에서도 엄청난 흔들림을 느꼈고 이후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불안이 오랫동안 저희를 괴롭혔죠. 지금도 후쿠시마 지역의 식품에 대한 불신이 있고 언제 또 대형 지진이 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늘 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높은 물가와 오르지 않는 월급,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특히 여성으로서 일본 사회에서 경력을 쌓아가는 것의 어려움도 컸어요. 요즘 물가 너무 올랐어. 어제 슈퍼에서 장 봤는데 작년보다 30% 정도 더 쓴 것 같아. 동료 유코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게다가 소비세도 10%로 올랐잖아. 월급은 그대로인데. 케이코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 경제는 오랜 침체기에 빠져 있어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지는 하향 이동을 경험하고 있죠.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사회보장 제도의 부담은 계속 젊은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어요. 너희 한국 드라마 봤어? 요즘 한국 여성들은 정말 활발하게 사회생활하더라. 케이코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어요. 사실 저도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생활, 한국 여성 직장, 한국 주거 환경. 검색 결과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한국의 주택은 온돌 시스템으로 바닥 난방이 되어 겨울에도 따뜻하다는 점, 직장 내 여성의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더 찾아보니 한국은 지진이 거의 없는 나라라는 점도 알게 됐어요. 일본에 살면서 항상 가지고 있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는 건 정말 큰 매력이었죠. 또한 한국의 원전 안전관리 체계도 일본보다 더 철저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취업 사이트에서
서울 소재 기업의 채용 공고를 발견했어요.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일본어가 가능한 마케팅 담당자를 찾고 있었죠. 마침 제 전공이 마케팅이었고 화장품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지원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이력서를 보냈어요. 어차피 합격하긴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일주일 후 화상 면접 요청을 받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고 한 달 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날 밤 서울 지도를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가도 될까? 낯선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게 두렵지 않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컸어요. 지금 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자리에서 머물 것 같았거든요. 특히 최근 일본에서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경제 불황,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을 생각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이대로 일본에 남아있다면 불안정한 주거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크게 반대하셨어요. 한국이라고? 말도 안 돼. 일본이 이렇게 살기 힘든데 우리보다 못 사는 한국에 간다고. 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세대라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으셨죠. 사토미, 절대 허락할 수 없어. 한국이 무슨 대단한 나라라고 거기로 가려는 거니? 어머니, 한국은 지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게다가 집이 따뜻해서 겨울에 추위에 떨지 않아도 돼요. 사토미, 2011년 대지진 때 충격을 받긴 했었지만 그 이후로는 괜찮았잖니? 우리 일본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거야. 한국 같은 곳으로 가는 건 후퇴하는 거라고 생각해.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결국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하지만 힘들면 바로 돌아와야 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정리하고 비자 준비를 하는 과정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월 차가운 도쿄를 떠나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첫 발을 내디딘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낯선 언어가 들리고 낯선 글자들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회사에서 보내준 기사님을 만나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새롭고 신기했죠. 특히 높고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낮은 건물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회사에서 마련해준 원룸은 강남 근처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놀랐어요. 일본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거든요. 게다가 바닥이 따뜻했어요. 이것이 바로 온돌 시스템이구나 싶었죠.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긴장됐어요. 다음 날 첫 출근을 했어요. 화장품 회사의 한국 본사는 현대적인 건물에 위치해 있었고 인테리어도 세련됐어요. 로비에서 인사팀 담당자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유창한 일본어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사토미 씨,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일본 시장 마케팅팀에 배치됐어요. 한국 화장품의 일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화 작업을 담당하는 일이었죠. 첫날부터 많은 정보와 업무를 배워야 했지만 팀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특히 팀장님인 민지 씨는 일본에서 유학 경험이 있어 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겠지만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주변 환경을 탐색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역시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회사도 식당도 카페도 모두 따뜻했어요. 특히 제 집의 온돌 바닥은 매일 밤 감동이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따뜻함이었어요.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어요. 일본 소비자들을 위한 한국 화장품 마케팅 전략을 짜는 일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용 문화 차이를 많이 발견했어요. 일본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는데 한국 제품들은 좀 더 화려하고 과감한 것 같아요. 회의에서 제 의견을 말했더니 팀원들이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어요. 일본에서는 신입의 의견이 이렇게 존중받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신선한 경험이었죠.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한국어로 음식 주문도 할 수 있게 됐고 지하철도 혼자서 탈 수 있게 됐죠. 주말에는 민지 씨의 안내로 서울 곳곳을 구경했어요. 이게 경복궁이에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궁궐이죠.
민지 씨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어요. 2달 차에 접어들면서 회사에서 첫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일본에 수출할 신제품 라인의 현지화 작업이었죠. 이 과정에서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과 한국 제품의 강점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깊이 고민했어요. 일본 시장에서는 성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제품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제안이 받아들여져 마케팅 방향이 결정됐고 이후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생활면에서도 한국의 편리함에 놀랐어요. 24시간 배달 문화, 편의점의 다양한 서비스, 빠른 인터넷, 특히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동했죠. 갑자기 감기에 걸렸을 때 보험카드 하나로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약까지 처방받을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병원 예약부터 진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여기는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민지 씨에게 말했더니 그녀도 놀라워했어요. 3달이 지나자 회사에서의 제 위치도 조금씩 확고해졌어요. 일본 시장에 대한 제 의견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고 팀 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직원들이 이해해주고 도와주었어요. 이 시기에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 2회 수업을 들었죠.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 구조가 비슷해서 배우기 쉬운 편이었어요. 사토미 씨, 한국어 진짜 빨리 늘고 있어요. 동료들의 칭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렇게 저는 차근차근 한국 생활에 뿌리를 내려갔어요. 처음의 불안과 걱정은 점차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어갔죠. 특히 매일 밤 따뜻한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4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처음엔 몰랐던 미묘한 문화적 차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언어나 음식 같은 표면적인 차이를 넘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서 오는 차이였죠. 회의 문화가 대표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회의가 주로 정보 공유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였다면 한국에서는 활발한 토론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사토미 씨도 의견 있으면 말해보세요. 팀장님이 저에게 직접 의견을 물었을 때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신입이나 중간직급이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하지만 곧 이런 분위기에 적응했고 오히려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았어요. 의사결정도 빨랐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았죠. 우리는 결정되면 바로 실행해요. 내일부터 시작하죠. 일본의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결정과 실행이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식사 문화도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각자 자신의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여러 반찬을 함께 나눠 먹는 문화였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젓가락이 닿은 음식을 먹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공유의 문화가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거 맛있어요. 사토미 씨도 드세요. 직장 동료들과의 식사 시간은 항상 화기애애했어요. 서로 좋은 반찬을 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죠. 직장 내 인간관계도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동료와의 관계가 주로 공적인 영역에 한정된다면 한국에서는 사적인 영역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요? 새로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동료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것이 한국적인 친근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친밀한 관계 덕분에 한국 생활 적응이 더 수월했어요. 동료들이 단순한 회사 관계를 넘어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었거든요. 주말에는 함께 서울 곳곳을 구경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5개월 차에는 제 생일이 있었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었는데 팀원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어요. 케이크와 선물, 그리고 따뜻한 축하 메시지까지.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이 느껴졌어요. 사토미 씨가 우리 팀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팀장님의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제 이곳이 단순한 직장을 넘어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한편 일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도전이 있었어요. 제가 담당한 일본 시장 마케팅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팀원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사토미 씨가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팀장님의 신뢰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됐죠. 하지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어려움도 있었어요.
특히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종종 문제가 됐죠. 일본식의 간접적인 표현 방식이 한국의 직접적인 소통 문화에서는 때로 불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사토미 씨,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팀장님의 조언을 듣고 제 소통 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갔어요. 6개월이 지나자 드디어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도쿄에서 열리는 화장품 박람회에 회사 대표로 참석하는 기회였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일본을 바라보게 된 제 모습이 새삼 신기했어요. 도쿄에 도착해 예전 회사 동료들과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사토미, 넌 정말 달라 보여. 더 자신감 있어 보여. 그들의 말에 저도 제 변화를 실감했어요.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라웠죠. 시골에 계신 어머니도 찾아뵈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색이 좋아진 것을 보시고 안심하셨어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구나. 얼굴에 생기가 돌아. 네, 어머니. 정말 좋은 회사와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무엇보다 매일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어 좋아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일본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길을 택했던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제게 또 다른 고향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생활 1년 차가 되면서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일본 마케팅팀 부책임자로 승진한 거예요. 외국인으로서 그것도 입사한 지 1년 만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사토미 씨는 일본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한국 제품의 강점을 잘 조합해 큰 성과를 내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책임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표님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승진과 함께 비자도 갱신되어 더 안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어느덧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일상 대화는 물론 업무 회의도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미묘한 뉘앙스나 전문 용어는 아직 어려웠지만 동료들이 이해해주고 도와주었죠. 사토미 씨 한국어가 네이티브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동료들의 칭찬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됐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주도한 일본 마케팅 전략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일본 시장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어요. 이 성과로 회사 내에서 제 입지가 더욱 단단해졌고 일과 관련된 결정에서도 제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기 시작했죠. 사토미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일본에서 위상이 높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공식적인 감사 인사에 보람을 느꼈어요.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회사 근처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주말에는 한국 요리 교실에 다니며 김치찌개,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도 배웠죠. 사토미 씨가 만든 김치찌개가 진짜 한국 사람 맛이에요. 요리 선생님의 칭찬에 뿌듯했어요. 한국 생활 1년 반이 지났을 때 또 하나의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일본 지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고 저에게 일본 지사 설립 준비 책임자를 맡아달라고 제안한 거예요. 사토미 씨가 한국과 일본 양쪽을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사람은 사토미 씨밖에 없어요. 대표님의 제안에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지사 설립 준비를 하는 동안 양국의 문화와 비즈니스 환경 차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한국의 속도감과 일본의 섬세함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야 해요. 한국 본사와 예비 일본 직원들 사이에서 양쪽의 관점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바쁜 나날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계셨거든요. 매달 송금을 해드리고 자주 연락을 드렸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 이번 휴가 때 꼭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전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어머니도 한국으로 모셔오고 싶다. 그것이 제 작은 꿈이 되었죠. 일본 지사 설립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 과정에서 양국의 비즈니스 문화 차이를 더 명확히 경험했죠. 일본에서 미팅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순서대로 진행됐어요. 의사결정은 신중하고 느렸지만
한번 결정되면 완벽하게 실행되는 편이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빠른 결정과 실행, 그리고 필요하면 과감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한국 회사는 기회가 보이면 바로 움직여요. 이게 우리의 경쟁력이죠. 대표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 경험이 제 역량을 크게 키워주었어요.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한국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자신감 있게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한국 음식도 즐기고 한국의 대중문화도 이해하게 됐죠. 사토미 씨는 이제 거의 한국 사람 같아요. 동료들의 농담에 웃으면서도 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일본인이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던 중 한 한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성공한 외국인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수락했어요. 방송 녹화 날 긴장된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갔어요. 기자님은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일본에서의 생활이 힘들었나요? 네, 특히 겨울철 난방 문제가 심각했어요. 일본 가옥의 단열이 좋지 않아서 추위에 많이 시달렸죠. 그리고 여성으로서 직장에서 성장하는데도 한계를 느꼈어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물론 따뜻한 집이 첫 번째예요. 온돌 시스템은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직장에서 제 능력을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이 좋아요. 한국은 변화와 혁신에 열려있는 사회라고 느껴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일본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한국 생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조언해주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제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따뜻한 집을 찾아 떠났던 여정이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 생활 2년 반이 지났을 무렵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죠. 일본 고향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생각보다 많이 쇠약해 보이셨어요. 저를 보시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이 느껴졌어요. 사토미, 멀리서 왔구나.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고 장기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섰어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야겠다.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저와 함께 한국에서 사는 건 어떨까요? 제가 직접 돌봐드릴 수 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좋아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구나.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머니를 모셔올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이해해 주었고 일본 지사 설립 프로젝트를 잠시 조정해 주었어요. 가족이 우선이죠. 어머님 치료가 잘 되길 바랍니다. 대표님의 따뜻한 말씀에 감사했어요. 집도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더 넓은 곳으로 옮겼어요. 한국의 병원과 상담하여 어머니의 치료 계획도 세웠고 외국인 가족의 의료 지원 제도도 알아봤죠. 모든 준비가 끝나고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왔어요. 어머니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제 마음은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과연 어머니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실 수 있을까? 처음 며칠은 어머니도 많이 낯설어 하셨어요.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온돌 바닥의 따뜻함은 어머니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니 정말 좋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으니까요. 한국 병원에서 어머니의 치료가 시작됐어요. 일본과 달리 빠른 예약과 진료,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어머니도 놀라셨어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없었는데 여기는 정말 효율적이구나. 어머니의 건강은 천천히 호전되기 시작했고 저는 회사와 어머니 돌봄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죠. 점차 어머니도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셨어요. 동네 산책을 즐기시고 간단한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하셨죠. 특히 동네 공원에서 만난 한국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절하구나.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어머니의 말씀에 미소 지었어요. 사토미, 네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이해하겠다. 여기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죠. 회사에서도 가족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유연한 근무 시간을 허용해 주었어요. 덕분에 어머니 병원 진료에도 함께 갈 수 있었고 필요할 때 재택 근무도 할 수 있었죠. 가족이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팀장님의 배려에 감사했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안정되면서 우리는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어머니는 한국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셨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셨어요. 사토미, 엄마가 처음에 한국 가는 걸 반대했던 것 미안해.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인 줄 몰랐어. 덕분에 엄마도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됐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모든 어려움을 견뎌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불과 몇 년 전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정했던 그 선택이 이제는 어머니에게도 새로운 삶을 선물해드리게 되었으니까요. 한국 생활 3년 차. 이제 한국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3년 반, 지진과 방사능의 불안,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온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제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자 어머니를 돌보는 딸로 새 삶을 살고 있어요. 도쿄지사가 열리면서 저는 양국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맡게 됐어요. 일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 그곳의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지난달에도 도쿄 근처에서 중규모 지진이 있었죠. 사토미, 네가 한국에 온 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 여기는 지진 걱정도 없고 의료 시스템도 좋잖니. 건강이 많이 회복된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최근에는 한일 문화 교류 커뮤니티를 시작했어요. 일본의 자연재해와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에게 한국에서의 기회를 소개하는 활동이죠. 제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사토미 씨는 위기를 넘어 새 삶을 개척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기자님의 평가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제 꿈은 책을 쓰는 것이에요. 지진과 방사능,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네가 자랑스럽구나. 너의 용기 덕분에 우리 모두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잖니. 어머니의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한강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한 여정이 이렇게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 이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토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충격적이죠. 따뜻한 온돌 바닥과 안정된 사회 시스템이 있는 한국이 일본 여성들에게 희망의 땅이 되고 있네요. 일본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지진과 방사능 위험까지 정말 일본의 위기가 심각해 보이네요.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혹시 주변에 일본에서 이주해 온 분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